자고 싶어도 잠들지 못하는 괴로움. 점점 더 멀리 도망가 버리는 잠을 붙잡을 수는 없을까요? 불면증 환자들 되게 이제 잠을 짝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짝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잠에 자꾸 매달리는 게 나를 더 못 자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잠에 대한 집착과 욕구가 커지면서 평범했던 일상까지 망가뜨리는 불면증. 잠을 짝사랑해 잠 못 드는 당신. 오늘 밤 행복한 꿀잠을 꿈꾸시나요? 여기 명쾌한 해법이 있습니다. 불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영채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두세 시간씩 깨면 뭐 하세요? 그냥 누워 있어요. 살면서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거나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해결했으면 하지. 네. 이 문제를 어떻게든 네.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일에 자꾸 매달려요. 그죠? 근데 그런 매달리고 관심 있고 자꾸 신경 쓰는 거는 나한테 긴장을 요구해, 긴장. 네. 긴장하면 잠이 더 오겠어요? 안 오죠. 안 오지. 그러니까 더 힘들고 괴롭단 말이죠. 그죠? 잠에 대한 갈망이 커질수록 과다 각성 상태가 되는데요. 불면증 척도 검사에서도 중등도의 심각한 불면증이 나타났습니다. 실제 각성 상태는 어떤지 뇌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뇌파 검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기가 좀 흐르실 수 있어요. 네, 이제 5분 동안 측정할 거고요. 눈 감고 계시면 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패턴 중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로 긴장도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심신의 안정을 나타내는 알파파는 높을수록 좋고 불안,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베타파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또 극도의 흥분 상태를 나타내는 감마파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긴장하면 뇌파의 그 빠른 주파수 때 베타나 감마 때 영역들이 많이 증가, 신경이 쉽게 말하면 곤두서 있어서 수면으로 인한 뇌 기능상의 노화, 우울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델타파에 반영되고 그 긴장도 높은 것들은 이제 베타파나 감마파 그에 반영이 돼서 증가돼 있고, 그런 반면에 정상에서 보이는 알파파는 줄어들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잠들지 못하고 또 원치 않게 깨버리는 잠. 왜 이런 걸까요? 살면서 늘상 이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제 가뜩이나 힘들고 괴로웠던 일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됐는데 잠까지 못 자게 되면 이제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러면 잠을 자보려고 정보도 뭐가 먹으면 좋다더라, 무슨 건강식품이 좋다더라, 무슨 음식이 좋다더라, 그것도 먹어보고,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잠이 안 돼. 그러면 좌절하고, 잠 못 자면 몸이 안 좋아서 불안해하고, 잠 못 자는 게 나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계속 갈수록 이제 그 신경이 곤두서게 되죠. 이게 과다 각성이란 수면을 취해야 하는 시간 동안에 뇌의 전반적인 각성 상태가 과도하게 높아진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인지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나 걱정, 불안 등 여러 원인이 뇌의 각성 상태를 높여 수면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속될 경우 그것을 고치기 위한 행동 자체가 수면을 점차 방해하게 되면서 오히려 불면증이 만성화됩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부신피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는 뇌 줄기에서 각성을 유도하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세포를 자극해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이로 인해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가고 각성 상태가 됨으로써 불면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면증의 진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불면증의 주요 증상이 이제 잠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깨서 잠들기 어려운 증상이 일주일에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제 만성 불면증이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불면증이 의심된다면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항목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불면증을 포함한 수면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성 불면증은 또 밀려오는 졸음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종록 씨도 졸음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운전할 때. 그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운전할 때 조금 졸음이 많이 와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좀 차를 세워놓고 눈을 붙이고 운전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좀 불편한 거였고. 봄철 교통사고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불면증은 이런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뿐 아니라 치명적 질병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은 실험용 쥐에서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심근경색, 관상동맥 질환, 심장 질환 같은 거 발병률도 올라가고 뇌졸중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대사 질환의 문제,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든지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건강에 있어서 측면에서는 우울감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을 잘 초반에 조절을 해주면 우울증 발생 위험을 훨씬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인지장애나 치매 발병 위험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몸 신진대사의 모든 영향에 구석구석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수면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은주 씨는 5년 전부터 심한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데요. 요새는 몇 시쯤 주무시나요? 11시에서 12시. 네, 네. 그녀는 현재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복용 중입니다. 아침에 햇볕 쬐는 것도 도움된다고 옛날에부터 말씀드렸는데, 실내 나가면 좋은 점은 산책하는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나가시라고 하는데, 방에 그냥 집 안에 햇볕 잘 드는 데 있으면 거기 가서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환자에게 불면증이 생긴 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서부터였습니다. 폐경되면서 이제 그 얼굴 화끈화끈하고 막 이렇게 그 흔히들 말하는 뭐 두근두근하고 그런 증상도 있어. 그것 때문에 좀 잠을 못 주무신 게 있었잖아요, 일부분. 그래서 그때 호르몬제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호르몬 치료를? 네, 호르몬 치료하고 있어요. 네, 그거 하면서 이제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는 굉장히 갱년기 증상이 이제 불면증을 흔히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갱년기 때 생기는 뭐 심리적인 변화도 있지만, 그 얼굴 화끈거리고 막 가슴 두근거리고 식은땀 나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밤에 이제 그런 일이 심해지면 것들이 수면을 방해하게 되고, 그 수면을 방해하는 일을 또 계속 지속해서 겪다 보면 잠 못 자는 게 나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그러면 갱년기 증상 때문에 힘든데 잠까지 못 자니까 또 잠을 은근히 짝사랑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불면증도 심해지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수면을 방해하는 그녀가 이렇게 불면증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 잠을 못 자면서 생긴 건망증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자꾸 깜빡깜빡 하니까 가스불도 켰는지 안 켰는지 항상 그것도 잊어버리고, 가족들이 뭘 저한테 부탁을 하면은 그걸 제가 금방 까먹으니까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좀 불편해 했었어요.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고 좀 사람을 좀 피하게 되고, 아무튼 내 자신이 뭔가 자꾸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특히 수면은 기억과 관련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뇌를 그게 하고 머리뼈 사이에 비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제 빈 공간에 이제 뇌척수액이라는 아주 깨끗한 물이 뇌를 감싸고 있는데, 이 물이 뇌가 잠이 들면 뇌를 이렇게 스며들어가서 이렇게 뇌를 씻겨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수면의 양하고 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뇌 청소 기전에 문제가 생겨서 뇌에 이제 여러 가지 노폐물들, 흔히 알려진 것 중에 제일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치매인데, 치매의 제일 대표적인 원인이 알츠하이머 병이잖아요. 알츠하이머 병이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많이 쌓여서 생기는데, 이제 그런 아밀로이드 단백질도 이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그 청소가 안 되고
그러면서 뇌에 자꾸 생겨서 이제 치매 같은 발병형도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수면은 총 4단계의 주기를 반복합니다. 얕은 수면에서 약 1시간 후 깊은 수면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마지막 나타나는 렘 수면 단계는 깊은 수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렘 수면은 이제 감정 처리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받았던 뭐 흥분, 안 좋았던 그런 감정 상태들을 이제 정리해서 소화해내는 거죠. 그래서 1년 전부터 잠이 오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다는 김순자 환자. 조금이라도 자기 위해 수면제 복용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그 취침 후 30분 이내에 잠드실 수 없었던 적이 몇 번 정도 되세요? 약 안 먹으면 거의예요. 근데 거의 매일 약을 드셨다는 거죠? 네, 매일 그러면 없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 중간에 깨세요? 네. 주무시다가? 네, 두세 번. 일주일에 몇 번 소변. 정도? 매일같이. 거의 매일 깨세요? 그럼 한 주에 3번 이상? 새벽에 일어나시고. 그녀는 매우 심각한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호딱 밤을 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날도 잠이 안 와요. 안 먹으면 잠이 안 올 거, 12시, 1시까지 될 거, 어차피 먹어버린다고 그냥 먹어버리는데 아이 친구들은 한 알, 두 알씩을 먹는데요. 뇌파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느림파, 델타파인데 머리 전체에 걸쳐서 정상 데이터에 비해서 이렇게 빨갛게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요. 세타파도 마찬가지로 정상인에 비해서 그 머리 뒤쪽으로 증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델타파가 정상 범주를 벗어나 수면의 질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불면증의 심각도 역시 높게 나타났습니다. 피지오 수면 질 척도는 그 10점으로 수면의 질이 나빠진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불면증 중증도 척도는 15점으로 불면증이 유의하게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지만 불면증의 근본적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제는 어떤 약효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수면제는 대부분 중추신경계의 활성을 억제하여 수면을 유지하게 됩니다. 뇌에는 가바라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 존재하는데요. 수면제는 신경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가바 수용체와 결합하게 됩니다. 이때 뇌신경세포의 활성이 떨어져 졸음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면제 복용은 의존성과 금단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최소한의 용량으로 단기간 복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낮까지 수면 효과가 이어질 경우 주간 졸림증이 나타날 수 있고 무기력감, 기억력과 판단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기억 상실과 환각, 목류병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요 정도 효과만 있어도 잠을 취하다가 이제 점점 긴장도 올라간 상태에서 약을 먹게 되면 약효도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먹는 약의 종류도 많아지게 되고 용량도 많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약제 선택과 치료 기간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불면증 환자들의 수면제 사용량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 불면증을 치료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김순자 환자는 수면제 없이 불면증을 치료할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일단은 잠잘 때 공간하고 생활하는 공간이 분리가 돼요. 네. 그래서 어르신이 생활하는 데가 잠자리 분리가 안 되면 네. 내가 여기가 생활하는 데인지 잠자는 데인지 계속 헷갈리는, 계속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밤에 잠자는 공간에서는 TV 보거나 뭐 핸드폰 하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오케이. 해야죠. 이 다음이 고비인데 일단 수면제를 끊어봐야 돼요, 우리. 네. 수면제 끊으면 더 못 잘 거예요, 며칠. 네. 그래서
오늘도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잘 거라는 생각이 머리에 떠나지 않고 네. 거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내가 못 잘 거라고 생각하는 불안감, 걱정이 네. 나를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짓거 하루 이틀 못 자면 어떠냐 이렇게 네. 편히 생각하셔야 되고 하는데 자 오늘부터 12시까지 졸려도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잤던 것 때문에 아유 그냥 약 먹고 편히 잤으면 좋겠어 이런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갈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고 싶어야 되는 욕구 때문에 일찍 가서 눕는데 잠이 그냥 바로 들면 상관없는데 10분 정도 지나면 잠이 안 오시면 누워있지 마시고 거실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거실에 나와서 다시 본인 좋아하는 일, 아까 하다만 일 다시 하세요. 네. 졸음이란 걸 느껴보고 졸렸을 때 잠자러 한번 들어가 보는데 한 번 해서 안 되면 나와가지고 두 번째 졸음이란 걸 느껴볼 기회를 갖고 두 번째 연습하고 두 번 연습해서 안 되면 세 번째 한번 하는 거고 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돼요. 네. 우린 항상 내일이 있잖아요. 그죠? 자, 하실 수 있겠어요? 하겠어요. 하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는 비약물적 치료로 환자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수면 패턴, 왜곡된 인지 등을 개선시켜 수면 건강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입니다. 그 불면증 환자들이 잠을 못 자니까 깨서 시간을 자꾸 보내고 깨어 있는 동안에 잠이 안 오니까 뭐 핸드폰도 보고 뭐 TV도 틀어놓고 뭐 음악도 듣고 어떤 분들은 양 한 마리 두 마리 새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잠자리 누워 있는 시간, 누워 있는 자세가 내가 몸과 마음이 잠자는 시간, 잠자는 자세라고 느끼는 게 아니고 깨어 있는 시간, 내가 깨서 고민하고 고통받는 시간이라고 느끼는 것을 그 고리를 끊어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잠자리에서 깨어있는 시간을 최소한 줄이고 그게 성공하면 차츰차츰 수면 시간을 늘려드려서 목표 시간까지 늘려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은 짧게는 4주, 표준적으로 6주에서 8주 정도, 6번에서 8번 정도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불면증이 60%에서 80% 정도 해결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아주 유효한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면증 탈출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기상 시간을 정해 규칙적인 수면 생활을 갖도록 합니다. 또 되도록 낮잠을 피하고 만약 잠을 잤다면 30분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면 전 TV나 스마트폰 사용은 자제하고 잠자리에선 시간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일은 금하도록 합니다. 또 10분이 지나도록 잠이 오지 않는다면 곧바로 침실 밖으로 나가 하고 싶은 일을 즐기다 졸음이 느껴질 때쯤 다시 자리에 눕도록 합니다.